2026년 2월 18일 수능이라는 긴 여정의 한가운데에 있는 바로 당신을 위한 심층 분석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자료, 당신이 보내준 2027학년도 수능 독해 연습 1강 6번 지문이에요. 이 지문이 겉보기엔 수용이라는 되게 좋은 말 같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 그 안에는 우리가 진짜 흔하게 빠지는 아주 교묘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받아들인다고 생각했는데 왜 문제는 더 커지기만 할까? 오늘 우리의 미션은 바로 그 범인 수용의 탈을 쓴 가짜 수용의 정체를 완벽하게 밝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문의 논리를 완전히 우리 것으로 만들어서 시험장에서 어떤 변형 문제를 만나도 흔들리지 않게 말이죠.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 지문은 그야말로 평가원이 정말 사랑하는 논리 구조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추상적인 개념, 그러니까 수용을요, 구체적인 길, 잃은, 개, 비유로 풀어내고요. 또 진정한 수용과 거짓 수용이라는 두 개념을 처음부터 끝까지 집요하게 대조하죠. 아, 대조. 이런 글은 하나의 잘 짜인 추리소설 같아서 각 문장이 단서가 되고 논리의 흐름을 놓치면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르게 되거든요. 네네. 오늘 우리는 그 단서들을 하나로 따라가면서 글의 핵심을 꿰뚫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문장부터 수용이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라고 선언하고 시작하네요. Accepting or being at peace with things isn't easy. 네, 쉽지 않다. 무언가를 받아들이고 평화로워지는 건 쉽지 않다. 그러면서 필요한 조건으로 세 가지를 겁니다. It takes time, patience, and a fair dose of courage. 시간, 인내, 그리고 상당한 용기. 와, 시작부터 무게를 꽤 잡네요. 그렇죠. 일단 수용이라는 행위가 얼마나 높은 수준의 정신적 노력을 요구하는지 딱 못을 받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냥 뭐 생각만 바꾸면 되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다음 문장에서 수험생들이 가장 쉽게 속는 오해가 등장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네요. If I accept this, then it will go away. 네. 내가 이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 문제는 사라질 거야. 아, 근데 이거 언뜻 들으면 되게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태도 같은데요? 이 고통을 받아들이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 이 글 전체를 관통하는 함정의 시작입니다. 아, 대부분 이걸 긍정적인 태도라고 착각하지만 지문의 논리에 따르면 이건 진정한 수용이 아니에요. 핵심은 then it will go away라는 조건 혹은 목적이 붙었다는 데 있어요. 아, 조건이요? 네, 그 목적을 갖는 순간 그 행위의 본질은 더 이상 수용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필자가 곧바로 선을 긋습니다. True acceptance isn't about trying to make something go away. 진정한 수용은 무언가를 사라지게 만들려는 시도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바로 그거죠. 아, 그러니까 이걸 하면 나아지겠지라는 그 기대감 자체가 이미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행위를 오염시킨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수용을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네요. 정확합니다. 그 미묘한 의도의 차이를 간파했느냐가 이 지문 이해의 첫 번째 관문이에요. 만약 시험 선택지에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전략으로서의 수용, 이런 그럴듯한 문장이 나오면요. 와, 그거 진짜 많이들 고르겠는데요. 그렇죠. 많은 학생들이 매력적인 오답으로 선택하겠죠. 하지만 이 지문에 따르면 그건 완벽한 함정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조건부 수용의 결과는 어떨지? 뻔하네요. 내 기대와는 달리 문제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거고 결국 지문에 나온 대로 dispirited, 네. 즉 낙담하게 되는 거군요. 해결될 줄 알고 받아들였는데 왜 그대로지? 하면서 말이죠. 그렇죠. 기대가 배신당했을 때의 실망감은 필연적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이 글의 논리가 폭발하는 가장 핵심적인 역설이 등장합니다. 이 문장, 와, 진짜 정신이 벌쩍 들게 만드는 부분인데요. Using acceptance to make something go away is actually non-acceptance, masquerading as acceptance. 네. 문제를 없애기 위한 도구로 수용을 사용하는 것은 사실은 수용이 아니라 수용인 척 가면을 쓴 비수용이다. 와, 이건 단순히 말이 안 통한다는 걸 넘어서 우리가 하던 행위의 정체 자체가 사실은 정반대였다고 폭로하는 거잖아요. What's fascinating here is the logic. 바로 masquerading, 즉 가면을 쓰고 있다는 이 단어 하나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masquerading. 본질은 뭐죠? get rid of. 어떻게든 없애버리고 싶은 거부와 저항의 마음입니다. 네네.
그런데 겉으로는 난 괜찮아, 받아들이고 있어 라는 평온한 수용의 가면을 쓰고 있는 거죠. 평가원은 수험생이 이 이중적인 구조, 이 논리적 모순을 정확히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예를 들어서 제가 수학의 특정 단원을 너무 싫어해서 좋아, 이 단원을 그냥 받아들이자. 그럼 언젠가 이 괴로움이 끝나겠지 라고 마음먹는다면요? 네, 그건 사실 그 단원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여전히 증오하면서 단지 괴로움이 끝나기만을 바라는 가면 쓴 저항에 불과하다는 거군요. 완벽한 적용입니다. 이 문장 자체가 빈칸 추론 문제의 A급 후보지입니다. 아, 이 문장 통째로요? 네, non-acceptance, masquerading as acceptance 이 부분을 통째로 빈칸으로 뚫어놓고 이 글의 전체 논리를 파악해야만 채울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와, 혹은 a hidden form of resistance, 숨겨진 형태의 저항 이런 식으로 다른 말로 풀어낸 선택지를 고르게 할 수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 가면 쓴 저항이든 아니면 뭐 대놓고 하는 저항이든 문제와 계속 싸우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지문은 그래프를 보여주듯 명확하게 한 단어로 정리합니다. It escalates. escalates. 상황이 악화된다는 거죠. 그래프에서처럼 fighting, 즉 저항의 에너지를 쏟아부을수록 문제의 강도, 인텐시티는 오히려 더 치솟는다는 겁니다. 네, 이건 심리학에서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생각하지 마 라고 다짐할수록 그 생각이 더 떠오르는 경험 누구나 있잖아요. 아, 있죠. 저항이라는 행위 자체가 사실은 그 대상에 계속해서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를 없애려고 발버둥 치는 행위가 오히려 문제라는 불을 더 활활 타오르게 만드는 땔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필자는 완전히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질문을 하나 툭 던지죠. 왜 그땐 wonder what would happen if we stopped fighting with it? 네.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그것과 싸우는 걸 멈춘다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앞서 나온 escalate와 완벽한 대척점에 있는 단어를 제시합니다. 아, 뭘까요? 바로 diminish입니다. The impact of such experiences start to diminish. 그 경험의 영향력이 줄어들기 시작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영향력을 줄이려고 노력한다가 아니에요. 아, 그게 아니군요. 네. 싸움을 멈췄을 때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그 뉘앙스입니다. escalation과 diminish. 와, 이 두 단어만 알아도 이 글의 전체적인 대립 구도가 한눈에 들어오네요. 맞아요. 저항하면 악화되고 escalate. 싸움을 멈추면 완화된다. diminish. 맞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는 어휘 문제로 출제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아, 어휘 문제요? 네. escalate 자리에 subside, 가라앉다 이런 반대 의미의 단어를 넣어두거나 diminish 자리에 amplify, 증폭시키다 이런 걸 써놓고 어휘의 쓰임이 적절한지 묻는 거죠. 네네. 이 글의 요약문을 한 문장으로 만든다고 해도 이 두 키워드는 절대 빠질 수 없습니다. 저항은 문제를 에스컬레이트 시키지만 진정한 수용은 문제를 디미니시 시킨다. 이렇게요. 자, 이제 이 추상적이고 논리적인 이야기가 아주 구체적이고 흥미로운 비유를 통해 선명해집니다. 길 잃은 개, a stray dog 이야기죠. 네. It's as if we've been visited by a stray dog that keeps coming back because we keep feeding it. 우리가 계속 먹이를 주니까 그 길 잃은 개가 계속 우리 집으로 돌아오는 상황과 같다는 거예요. 이 비유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아주 직관적이고 강력한 비유죠. 이 비유가 중요한 이유는 앞서 설명한 추상적인 인과관계를 일상적인 경험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We keep feeding it. 이게 원인, it keeps coming back. 이게 결과. 너무나 명확하죠. 네, 그래서 일종의 the feeding loop, 즉 먹이주기 순환고리가 만들어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우리가 계속 먹이를 준다, we keep feeding it. 그러면 개가 계속 돌아온다, it keeps coming back. 이 순환이 바로 우리가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라는 거고요. 이 비유는 그야말로 함축 의미 추론 문제의 보고입니다. 밑줄 친 부분의 의미를 묻는 문제로 내기에 완벽하죠. 아, 예를 들어 stray dog의 밑줄을 긋고 이게 무엇에 상징하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라면 뭐라고 답하겠어요? 우리가 마주한 problem 아니면 떨쳐대고 싶은 네거티브 experience 같은 것들이겠죠. 불안감, 하기 싫은 공부,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겠죠. 좋습니다. 그렇다면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feeding it, 즉 개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게 바로 이 지문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죠.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저항이나 싸움이 아닐까요? 어떻게든 그 개를 쫓아내려고 소리치거나 돌을 던지거나 신경 쓰는 모든 행위들. 정확합니다. 그리고 지문의 마지막 문장이 그 먹이의 정체를 한 단어로 명확하게 정의해 줍니다. 뭔가요?
Attention is the food that keeps it coming back. attention, 관심. 관심이야말로 그 개를 계속 돌아오게 만드는 먹이였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통찰이에요. 와, 그 개를 미워하고 쫓아내려는 부정적인 관심이든 저 개가 불쌍하네 하는 긍정적인 관심이든 종류를 불문하고 그저 관심을 주는 행위 자체가 먹이가 된다는 논리입니다. 와, 그렇군요. 관심이 먹이라니. 그럼 제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는 그 시간조차 사실은 그 문제라는 길 잃은 개에게 계속해서 최고급 사료를 주고 있는 셈이었네요. 바로 그거죠. 이 순환고리를 끊는 방법은 생각보다 너무 간단해서 허무할 정도인데요. 맞습니다. 개는 왜 떠나죠? Soon it loses interest and goes away when it is not being fed. 아, 그저 나의 관심이라는 자원을 다른 곳에 쓰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글이 말하는 진정한 수용의 방법론입니다. So what does this all mean? 오늘 우리가 함께 추적해온 이 지문의 논리는 이제 완벽하게 선명해졌습니다. 네. 문제를 없애려는 목적을 가진 거짓 수용은 사실 저항의 또 다른 이름, 즉 이 저항은 오히려 문제에 관심이라는 먹이를 줘서 상황을 에스컬레이트 시킵니다. 그렇죠. 반면에 진정한 수용은 문제와 싸우길 멈추고 관심을 거두는 것, 즉 먹이를 주지 않는 것이고 그 결과 문제의 영향력은 자연스럽게 diminish 되죠. 길 잃은 개가 제 갈 길을 가듯이요. 네, 그 흐름을 머릿속에 하나의 이야기로 완벽하게 정리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왜? 라는 질문에 계속 던져보는 거죠. 왜? 왜 조건부 수용은 실패하는가? 목적이 수용의 본질을 훼손하기 때문에. 왜 저항은 문제를 악화시키는가? 저항이 곧 관심이라는 먹이가 되기 때문에. 이 인과관계를 완벽히 체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등장했던 핵심 어휘들, 가면을 쓴다는 masquerade, 낙담한 dispirited, 악화되다 escalate, 줄어들다 diminish. 이 네 단어는 이 지문의 논리적 흐름을 이끄는 이정표 같은 단어들이니까요. 반드시 당신의 어휘 노트에 기록해두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혼자 깊이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이 지문의 논리는요, 단순히 영어 지문 속에 갇혀있는 박제된 지식이 아닙니다. 지금 당신의 수험 생활을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프레임이 될 수도 있어요. 오, 그렇죠. 듣기만 해도 가슴이 뜨끔한데요. 혹시 당신도 좀처럼 오르지 않는 성적이나 유독 약한 특정 과목이라는 길 잃은 개를 매일 마주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리고 그 개에게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들까 하는 자책, 이번 시험에선 반드시 끝장내야 해 라는 조급함, 친구와 비교하는 불안감 같은 관심이라는 먹이를 밤낮으로 주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는 흔히 그걸 노력이나 고민이라고 부르지만 어쩌면 그게 바로 나를 더 지치게 만드는 싸움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네요. 만약 싸움을 멈추고 그래, 지금 내 점수는 이거야. 이게 지금의 나야. 라고 그 사실 자체를 진정으로 수용한다면 어떨까요? 그 문제와 감정적으로 싸우는 데 쓰던 관심이라는 에너지를 그저 묵묵히 다음 문제를 풀고 다음 단원을 외우는 데 사용한다면 당신의 학습 과정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이 질문을 오늘 밤 당신의 책상 앞에 남겨두고 싶습니다.